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은경의 골든 라이프 신은경입니다. 제가요 1년 전에 이사를 했어요. 먼저 살던 집 공간의 한 반 정도 되는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제 간 곳이 60세 이상 시니어들만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이사를 했거든요. 진짜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인생을 한번 정리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공간을요 반으로 줄이면 짐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아세요? 먼저 가지고 있던 짐의 반? 3분의 1? 아니더라고요. 거의 4분의 1? 5분의 1까지 줄여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주로 이제 덩어리가 큰 가구들 같은 거 대부분 다 뭐 누구에게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뭐 요즘은 그 중고품들 서로 나누고 팔고 하는 그런 마켓 같은 데도 있으니까 그런 곳에다가 아주 싼 값으로 내놓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이제 책하고 옷 같은 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공부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책은 오랫동안 뭐 글도 쓰고 또 학교 교수도 하고 이러니까 그걸 언젠가는 볼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너무나 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거의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래야지 뭐 마음껏 막 정리를 하지, 그렇지 않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언제 내가 산 책이고 이런 중요한 작가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옷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왜 못 버려요? 나중에 살 빠지면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옷을 못 버리는데 결국은 그런 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옷을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사실 그 중고 마켓에다가 옮기면서 좋은 일도 참 많았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쓰는 그 침대 프레임을 파는데 막 2만 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연락을 해 오셨는데, 그분 아이가 이제 어렸는데 집이 형편이 지금 뭐 침대를 완전히 사줄 수가 없는 상황이셨대요. 그래서 침대 매트만 하나 사서 이제 대충 그렇게 지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프레임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서 찾아오셔서 막 신나서 아이에게 침대를 온전히 선물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그 시장에서 장사하고 계셨던 분 같은데요. 이렇게 배에다 전대까지 그냥 찬채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식탁을 가지고 가셨어요. 이제 식구들이 좀 널찍한 데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무척 기뻐하시면서 가지고 가신 그런 분도 계셨고, 그래서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냉장고 같은 것도 작은 집이니까 뭐 김치 냉장고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딱 하나만 남기고 정리하고,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정리할 때마다 꼭 남편하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을 보는 그 뭐라 그럴까요? 태도가 달라가지고요. 저는 열심히 이제 그 짐을 다 정리를 했는데 그 이사 가기 전날까지 거의 막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부딪혔습니다. 이제 남편의 생각은 뭐냐면 정말 가지고 가야 될 그것만 정리해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우선 버릴 것만 막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정말 섭섭하고 이렇게 내가 애쓰고 정리를 했는데 못 알아주는 것 같아서 정말 화도 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남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었죠. 그래서 정말 많이 정리하고 버리고 나누고 이러면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시니어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제 저처럼 한번 이사를 하시거나 이제 왕창 한번 정리하시면서 삶을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 그 순회 강의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한번 미국에서 한 달 정도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LA의 코리아타운에 있는 작은 호텔을 하나 정하고 이제 다니면서 강연을 했었는데요. 그 호텔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의 공간으로 아주 좁은 곳에 있으니까
근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방 2개에다가 이제 그때 입을 옷 몇 벌, 또 신발도 뭐 운동화 하나, 구두 하나 이렇게 하고, 또 여자들이 늘 하는 일들 있잖아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이걸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옷도 몇 벌 안 되니까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거 다음엔 이거 또 반복해서 그렇게 해서 입으면 되고, 신발도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요.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찾을 필요도 없고, 부엌에 없으니까 뭐 끼니는 문 밖에 나가서 해결해야 되고, 뭐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생활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살아도 되나? 물건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게 복잡하지 않고 너무나 간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지에서는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마음에 드는 물건을 다 살 수가 없어요. 다 내 걸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걸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물론 작은 기념품 같은 거는 사가지고 올 수가 있겠지만, 뭐 자동차가 마음에 든다고 자동차를 사가지고 오겠습니까? 아니면 부엌 접시를 뭐 이만큼 다 사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까? 뭐 옷을 잔뜩 사가지고 올 수가 있나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한 달간의 훌쩍 떠나기를 통해서 이 복잡하지 않게 사는 삶을 배웠다고 할까요? 아, 이게 정말 사는 거구나. 사실 사는데 꼭 필요한 건 그렇게 많은 가짓수가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도 깨달았고요. 어차피 인생은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건데, 어쩜 그렇게 사람마다, 집집마다 그렇게 많이 쟁여놓고 사는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 정리를 한다든가 또 내 물건을 정리한다든가 하는 것도요, 힘이 있을 때 미리미리 해 두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할 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유품은 누가 정리를 할까요? 자녀들의 몫입니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런데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는데요. 딸이 친정 어머니가 남겨놓으신 물건을 정리할 때는 이제 어머니 흉을 보면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 엄마는 진짜 이렇게 뭘 많이 쟁여놓고 그냥 사셨어, 막 이래요. 근데 사실 그 많은 물건이 뭐냐면, 이 딸들이 다 시집 갈 때 남겨놓은 그런 물건들이에요. 혹시라도 또 와서 챙겨갈까봐. 처녀 때 쓰던 물건들, 엄마는 하나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딸은 엄마 흉을 보면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제 짐을 정리합니다. 그런데요, 며느리가 시어머님 물건을 정리할 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시어머니를 욕을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욕심이 너무 많으셔. 이렇게 새 거 쓰지도 않고 진작에 나한테 주셨으면 내가 잘 썼을 텐데, 막 이러면서 정말 옆에서 듣기가 민망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떠난 다음에 내 물건을 누가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사셔야 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유형의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는요, 정신적인 것도 우리가 빨리 정리하고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복잡한 인간관계라든가 나쁜 습관이라든가 오래된 앙금 같은 감정이라든가 또 자신의 인생의 후회, 미련, 원망,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누구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그 뭐 학교 다닐 때 정말 그 경쟁 상대에 있었던 그 누구,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시월드의 그분, 누구 그런 분 한 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데, 왜 나는 그분을 항상 내 마음에 품고 그분만 생각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됐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분을 잠시 이렇게 옷장 속에다가 모셔뒀다가
생각나면 가끔 꺼내서 생각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그런 분이 계셨지라고 이렇게 좀 놔두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직도 나쁜 습관 못 버리는 분도 계시죠. 아직도 술, 담배 그냥 하고 계세요? 물론 그러니까 술을 못 끊으셨다, 담배를 못 끊으셨다 하는 거는요, 아직 건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몸에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몸이 너무 아프고 나면요, 술 더 이상 드실 수 없어요. 담배도 더 이상 피우실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건강할 때 끊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 몸이 망가졌네 그런 후회 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후회나 미련이나 원망 그런 것들도 이제는 잊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이제는 그래도 되는 나이가 되었거든요. 네, 이렇게 주변도 정리하고 또 우리의 그 남아있는 감정들, 원망, 또 후회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중요하고요. 일단은 나의 마음이 심플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를 생각하느라고 오늘 행복하지 못하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그리고 또 내일 너무 걱정하느라고 오늘 즐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 또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 이제 정리하고 심플하고 간단하게 살아보도록 여러분께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그저 그런 것도 없고요. 다 신기하고 모두 다 특별합니다. 그리고 다 단 한 번뿐입니다. 지금까지 심플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 신은경이었습니다.